의제 수학학원 홍실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게 첫 주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설명을 해보고 애들한테는 많이 설명을 해봤는데 어머님들 들으는 거라서 중간중간에 좀 뭐랄까 좀 제가 당황을 하나 어설플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제 심정은 제 일부러 제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분필이나 이것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애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시험 준비를 제가 어쨌든 여기서 애들 고등학교 애들 뭐 1등급, 뭐 2등급, 3등급, 뭐 저희 반에도 당연히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도 있잖아요. 학원에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사실 그래요. 사실 그 학원에서 뭐 의대 준비 뭐 설명회도 하고 여기저기 학원들 많은데 사실 그렇거든요. 원래 잘하는 애는 어디 가도 잘해요. 그건 아세요? 그냥 원래 잘하는 애는 강의식을 들으나 이 학원을 가나 저 학원을 가나 학원을 안 가나 뭐 사실 잘해요. 어디 가서도. 저는 답지 보는 걸 되게 싫어해서 답을 안 보고 계속 시험을 보면서 수학 성장을 했던 사람인데 저희 학원에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저희 김찬혁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지방에 있는 기숙사 학교에서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수학과를 갔는데 당시 수학과가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답지 보고 공부를 했고 답지에 다 써있는데 왜 문제냐 그러고 다 맞았대요. 그러면서 답지 애도 봐도 된대요. 저는 보면 안 된다.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그냥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제가 이제 이런 방법론이랑 얘기를 이제 어머님들도 와서 얘기를 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붙잡고 멱살 잡고 끌고 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어떻게든 3등급 나올 애를 2등급 나오게 하고 2등급 나올 애를 1등급 아니면 그 공부를 안 한 애를 어쨌든 간에 다시 시작을 해서 시켜가지고 앉혀놓고 떠먹여줘서라도 시험을 보게 하면 그 아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다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뭐 하다가 계속 안 달라지고 왜 이러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도 하지만 달라져서 점수가 달라지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도 기대하고 어쨌든 이런 거 알아보러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얼굴 많이 보던 분들이 있으니까 전 누군지 알 것 같으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많이 보던 장편인데 뒤에 가면 다른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만약 현 중3이라 생각하시면 중2나 중1은 따로 나중에 상담해 드릴게요. 중3이면 이제 진도가 있을 거예요. 선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수학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봐서 고등수학 상 기준으로 이제 1년치 시험이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첫 중간고사 있잖아요. 중간고사,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시험, 2022년 시험, 2021년 시험을, 기출을 지금 시험을 봤어요, 아이가. 50분 시험인데 40분 시험을 봐서 마이너스 2에서 한 마이너스 3 정도 나온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뭐 불곡, 야탑 이 정도. 그러니까 대진이나 낙생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이 지금 나온다. 그럼 학원을 떠나셔도 됩니다. 막 저한테 안 배워도 돼요. 그 아이는 저보다 잘할 가능성이 커요. 그 보교제를 안 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저보다 머리가 좋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의대 가는 수리논술 가르치면서 제가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공간을 펼치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나라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애들이라 생각해요. 근데 현재 이게 어떤 학교냐면 예를 들어서 불곡 야탑의 일반적인 학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 정도가 지금 만약에 중간고사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수원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앞으로 3월까지 준비할 때 하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얘네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은 보통은 애들이 이제 기본 정석을 하고 다른 책은 상관없어요. 이제 이게 저희가 속칭 얘기하는 기본 정석이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이게 유형서고 이걸 뭐라 그러지? 기본서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이 정도가 나오려면 보통 심화책을 본 거예요. 그죠? 안 보고 나왔다 그럼 그것도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보통 뭐 실력 정석을 했던 뭐 자의 같은 거, 뭐 자의가 전국연합 기출이죠. 그죠? EBS 고난도는 언급은 하는데 이제 대진고 하나 남았어요. 대진고가 EBS 고난도 부교재로 쓰는 마지막 학교거든요, 지금. 저는 언젠가 빠질 것 같은데 대진고가 참 고집이 세요. 이 EBS 고난도가 옛날 중앙도 그렇고 영도 다 부교재인데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전국연합 기출인 자의는 매년 기출 문제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자의는 갔던 문제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고1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생산이 계속 킬러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새로운 거 플러스 옛날 거, 새로운 거 플러스 옛날 거에서 계속 리뉴얼이 돼요, 이거는. 얘는 EBS 고난도는 교과과정 변경된 2018년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얼마나 재탕돼서 많이 나왔겠어요. 더 이상 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중앙도 빼고 영독도 빼는데 대지는 내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씀드렸죠.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되면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등학교 전체 1년 기출 있죠. 1년 기출. 1년 기출 시험을 보는 거랑 중간고사 시험 기출 보는 거를 좀 병행해서 시험을 보길 추천드려요. 이 아이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고사 준비만 하지 말고 그 1년치 기출을 준비를 해도 돼요. 언제까지? 1월까지. 그러니까 1월까지는 이게 지금 12월 중순인데 2월은 좀 달라요. 1월까지는 이 아이는 고등학교 1년치 기출,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출을 병행해서 시험 보면서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서 복습을 할 거면 지금은 이제 시험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의를 푸는데 자의를 풀었으면 4점짜리만 풀기를 추천드려요. 4점. 4점이라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4점과 뒤에 1등급. 고난도는 대진고 갈 사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정말 시간 나면 보는데 그 자의를 보고 만약 시간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된다 그러면 내신 고정이 추천드려요. 이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2021년 뭐 불곡, 분당, 순회 이런 정도 학교 얘기예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수원수투는 보통 이것도 기본 정석이랑 센을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센까지 하고 나면 센 B랑 C를 복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돼요. 요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그 1월 정도까지는 요렇게 나온 애들은 요거 한 30에서 40%, 요거를 한 70에서 60% 이렇게 해도 돼요. 나올 때 얘기예요. 우리 아이는 이걸 봤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대로 하시면 안 돼요. 설명드릴 거예요. 요 나온 거랑 기출 못 보는 아이들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나오는 아이들은 이거 한 30%, 40%를 1월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시험을 보시면서 복습은 여기 위주로 하시고 여기 뒤에 나오는 뭐 하이퍼 531이랑 더 심한 문제 시험에 진짜로 중앙이나 낙생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라던가 걔네들이 프린트 나오는 거는 그건 시험 때 가서 하는 거예요. 시험 전에. 일단 기초적인 거는 자의랑 내신 고정으로 보통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70%, 60% 힘을 줄 때는 아까 얘기했죠? 기본서랑 유연서 한 다음에 복습을 보통 센 BC로 하잖아요. 그 다음 보통 제가 가르치는 거 기준 말씀드려요. 여기서 보통 저는 실력 정석을 한번 하고 이게 괜찮은 아이들 실력 정석을 하고 나서 잘하면 자이스토리, 수원과 수투 고3 거 있어요. 이걸 직접 하고 있어요. 중등에. 이걸 하는 애들은 진짜 사실 상위권이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되는 애들 얘기예요. 우리 아이는 왜 이게 안 되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나중에 따로 상담해 드릴게요. 근데 그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진도가 늦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일 뿐이에요. 지금 진도와 그동안 미리 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풀거든요. 요 투 트랙이에요. 아까 한 3, 40%, 이거는 70%, 60%. 그리고 2월을 가면 2월에 가서는 근데 요번에 좀 달라요. 원래는 설날이 2월에 있으면 2월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1월에 좀 많이 하고 2월에는 보통 중간고사랑 다른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설날이 좀 땡겨졌잖아요. 2월이 약간 여유가 있긴 해요. 근데 보통 2월에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2월에 가면 이때는 고등수학 비중을 약간 늘리긴 해요. 이거 반, 나머지 요거 안 돼 있는 거 반. 그러면서 중간고사 준비를 하면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리고 2월 마지막에 한 2주 남겨놨잖아요. 2월 마지막 2주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이 아이들도 저는 오로지 중간고사 시험 준비만 해요. 이때부터는 이거 있는 거 복습시키면서 분당과 강남의 기출문제를 전년도, 과년도부터 계속 시험 보면서 시험 보는 연습만 해요. 사실은. 그럼 너는 2월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3월엔 넌 뭐하니? 라고 얘기하면 3월에 되면 사라져서 학원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온다는 얘기가 잘 안 온다고요. 숙제도 잘 안 하고. 3월에 가면 이게 지금 중3 학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중3 애들 지금 거의 약간 고3 끝난 것처럼 놀죠. 시간도 많고 뭘 유튜브를 보는지 넷플릭스를 보는지 학원 숙제가 있는데 뭐 하고도 시간이 남아서 철철 넘치는데 뭐 자기는 많이 한다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딱 입학하면 시간이 진짜 극심하게 부족한데 특히나 3월은 진짜 부족해요. 이게 그냥 앉아만 있어도 피곤해요. 그 고등학교를 가면 자기도 이제 알아요. 이제 내가 여기가 입시가 관련돼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알아서 필기도 하고 프린트도 나오는데 수행평가도 나오고 숙제도 나오고 동아리도 정한다네. 동아리 정했더니 뭐 선배들이 나와서 밥도 사준다네. 뭐 나오라네. 뭐 하다 보면 그냥 3월에 가서 중간고사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하고 나가야 돼요. 자, 일단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 이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어요. 한 5 마이너스에서 한 5 넘어가서 6, 7 막 넘어가요.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고등수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 아이들도 고등수학을 중간고사만 할 필요는 없이 1년치 고등수학을 열심히 하면 돼요. 이 아이들은 만약에 센이 만약에 센 같은 경우를 시험을 봤을 때 부족하다 그러면 센 BC를 복습을 시키시고, 만약에 이런 것만 많이 했는데 다른 걸 안 해서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얘도 바로 자기 가서 이거 풀리시면 돼요. 지금 풀려야 돼요. 이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거 한 70% 가까이, 60%, 70% 가까이 고등수학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5이면 언제? 12월에서 1월에. 수원수투 할 수 있냐고? 남는 시간에 수원수투를 할 수 있는 한 진도를 근데 이런 아이들이 보통은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아이들이 보통 되게 웃긴 게, 아까 요게 잘하면 요게 덜 나가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요게 좀 덜 부족하면 요거 좀 덜 나가 있어요. 그죠? 이 아이들은 수원수투가 지금 나가 있거나 안 나가 있거나 막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저는 수원수투를 정석을 안 나가고 쌤만 해요. 쌤만으로. 센 B단계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진도는 센 B단계만 하고 그걸 복습을 해도 나중에 자의를 풀고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 정석을 풀리는 거는, 제가 정석을 풀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석을 해서 실력 정석을 풀리는 거는 나중에 킬러 문제나 그 수학적인 정말 그 수능을 위해서 풀리는 거거든요. 정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도 어릴 때 정석 많이 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다 정석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요새는 안 하기 컸지만 저랑 나이가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 정석을 하셨잖아요. 옛날 그치? 그게 오픈 문제라는 특징이 있어요. 오픈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러니까 딱 객관식으로 찍어서 어떤 그 문제가 나오면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보면 그게 문자가 들어있으면 문자를 범위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나눠서 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나눠서 푸는 행위, 이 자체가 나와 있으면 애들은 그런 게 있어요. 다 주어진 걸 가지고 짜 맞추는 건 애들이 잘해요. 도형도 가가지고 이건 30도네?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방정식 이런 것도 짜 맞춰 있으면 여기 넣어서 풀어보고 저거 넣어 풀어보고, 애들이 극단적으로 얼마나 시험 잘 보고 싶겠어요. 보기에 나오는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그런 걸 안 할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해서라도 이제 점수를 받다 보면 저희가 이제 얘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가 좀 왜곡될 수 있는데, 정석은 그런 게 없잖아요. 문자 있으면 애들은 보통 별표를 쳐요. 난 모르겠다 이거죠. 이 연습을 시키려고 정석을 시키는 거거든요. 문자를 나누는 연습. 그래서 실제 영재과학고나 그 경기국가학고 같은 경우가 수업 시간에 정석을 가르치는 거 이거예요. 이 나누는 연습을 시키는. 그래서 걔네들이 수능 공부 안 하고도 킬러 문제 풀라 그러면 풀어내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건데, 그게 아닌 다음에야 급하면 쌤만 시키셔도 돼요. 여기는 센으로 최대한 수원수투 진도를 나가 복습을 시키시되,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여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나가지 말고 그냥 이거 복습 시키시길 추천드려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센 B1 했고 한 번 풀었고 이거 한 번 풀었고 나가고 가고 여기 하고 가야지라는 욕심을 내잖아요. 머릿속에서 까마득히 잊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거를 배웠다는 사실조차 까먹어요. 어머님들 생각이랑 되게 달라요. 특히나 휘발성이 되게 강해요. 이 자체가 수원이 되게 휘발성이 강해요. 왜 그러냐면 고등수학은 어릴 때부터 중1 때부터 했을 때 그 방정식 함수 이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보던 거예요. 이어져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세던 거 경유해서 순열 조합이잖아요. 여기 단원이 뭐냐면 지수 로그, 사양 로그, 삼각함수, 수열. 그러니까 앞에서 한 번도 안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한 번 듣고 휘발성이 정말 강하거든요. 여러 번 해도 까먹어요. 지금 저 분당고랑 순회고는 시험이 끝났고 내일이 대진고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분당고 순회고 애들이 어제 그저께 와가지고 수원을 다시 하고 있어요. 여름방학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원을 했겠죠? 기억이 안 난대요. 로그 계산이 기억이 안 나. 이게 아무리 제가 발버둥을 쳐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거 여러 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기출을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얘는 기출을 지금 보면 반타작이 상한다 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수원 수투보다도 고등수학 하시길 바래요. 고등수학을 아직 안 나갔다. 그럼 중간고사 대비만 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아이들도 그렇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수원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진도를 하는데, 제가 여러 실험을 되게 많이, 실험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그 진도가 하나도 안 돼서 지금 중3 끝났을 때 고등수학이 샌도 못 풀어서 하이매스를 풀던 아이도 차라리 전략적으로 좀 쉬운 학교로 가서 제가 그걸 붙잡고 하이매스를 반복시키고 샌을 반복시켜서 중간고사를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말고사를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등급이 나고 대학 가는 발판이 좀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이 아이도 그럼 수원하고 나중에 수투가 중요하다던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출이 안 될 정도, 기출을 봤더니 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몇 개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고 보다 중도 포기를 해요. 엄마, 이건 아직 내가 볼 때가 아닌 것 같아. 뭐 풀다 보니까 이게 푼 게 별로 없어. 라고 하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센 가서 다시 푸셔야 돼요. 고등수학. 고등수학 센. 센이 근데 푸는데 너무 어려워. 그럼 하이매스 같은 걸 푸셔야 돼요. 그거를 안 되면 고등수학 전체를 하던가 안 되면 고등수학 상을 하던가 안 되면 중간고사 범위라도. 중간고사 범위는 2차 방정식까지예요. 그냥 지금 머릿속에 드시면 돼요. 2차 방정식까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 다항식 연산부터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복소수 2차 방정식 하는 그 2차 방정식까지라도 거기를 한 20번을 반복해서라도 보고 가면 어쨌든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그 중간고사 별로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봐와요, 애가. 그럼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말고사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그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는 다, 여기 써놓은 건 제가 아까 다 나눠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첫 시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이제 발판 올려놓은 게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반대 얘기도 좀 들어두시면 좋아요. 근데 첫 시험에다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거는 이유는 첫 시험을 잘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분당 지역에 중학교가 빡세고 고등학교가 어쨌든 등급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 자기가 등수가 100등 하던 애도 조금 준비를 잘하고 가면 막 10몇 등 하기도 해요. 분당의 순회 내정에서 빡세게 구른 애들은.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대접이 달라지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첫 시험을 잘 보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첫 시험을 망쳤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게 첫 시험 잘 보는 게 사실 또 운도 되게 커요. 왜냐하면 쉬워요, 사실은. 첫 시험 쉽게 나와요. 우리는 그 첫 시험을 봤는데도 얘가 10개 틀려, 뭐 20개 틀려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상 준비해서 하면 첫 시험이 되게 쉽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냐면요. 실수 안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우리 애가 수학을 되게 잘하고 많이 했는데 가서 한두 개 실수하면 등급이 촘촘하게 몰려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애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당연히 분당 가서 1등급을 가려고 갔는데 수학도 잘해요. 미적분도 풀고 뭐 평소 때 시험 봐도 잘 봐요. 근데 그래 내가 실수하면 2등급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첫 시험은 실수를 하면 잘못하면 5등급이 나옵니다. 5등급이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생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5등급이 뭔지는 아시죠? 이런 거 배우죠? 정기분포 이런 거 배웠나요? 5등급이 반이잖아요. 그죠? 반띵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5등급이 기말에 가서 점수가 어렵게 나오면 다시 벌어지고 수행평가를 엎치면 보통은 3까지는 만들거나 아니면 2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못 보지 않으면.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때 어쨌든 몰려있기 때문에 기말을 잘 보고 수행평가를 잘 보고 그 뒤로 계속 공부량을 1학년 때 늘려야 2학년 때 잘한다는 거를 어머님도 확신을 갖기 힘들고요. 좀 알고 계시고 확신은 못해요. 전화는 오시겠죠. 우리는 망했다고.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면 달래주거든요. 보통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게 5등급이 나오면 제 전화를 받지 않아요. 스팸 처리 같은 거 해놓더라고요. 아무리 전화해도 받잖아요. 카톡을 보내도 읽지 않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내년에 저희는 이제 3월에 나가면 이제 방문 상담할 때 고1 시험 첫 시험 전에 어머니께 이 얘기를 꼭 드려요. 못 보더라도 이런 얘기를 아이한테 해서 그 뒤로도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해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해서 12, 1, 2월을 준비해서 어쨌든 첫 시험을 보는데 이게 굉장히 등급이 치열하고 애들이 부담감이 되게 큰 시험이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중학교 시험이랑 다르게 고등학교 시험은 진짜 준비 잘해가도 그날 하나 삐끗하면 시험을 망해요. 이게 진짜로 전 약간 기도하는 심정인데 저희가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주간 테스트란 걸 봐요. 매주 하나씩 봐가지고 이제 전체 학년 등급을 내고 모의평가라고 이제 봐가지고 전체 보잖아요. 저희 반 징크스예요. 저희 반 학부모님도 계신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반 징크스예요. 주간 테스트 1등 한 애가 항상 시험을 망해요. 특히 주간 테스트 1회 1등 안 해. 1등 안 해.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죠. 1회 딱 봤는데 다 맞고 막 기출문제 옥형 모의사 보면 다 맞아요. 이 아이들이 보통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시험 보면 다 맞거든요. 그럼 이제 뭘 하겠어요? 암기 과목을 해야죠. 손을 놓는 거예요. 이게 수학은 그렇잖아요.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지만 100점을 맞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수요일날 시험을 봤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내가 이 시험을 45분, 50분 하나 봐서 오답을 하는데 맨날 똑같은 문제 갖고 똑같이 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내가 가서 사회를 외우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밀어가지고 마지막에 한 2주 정도 수학을 손을 놓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가지고 뭔가 후루룩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을 계속 보는 행위는 어떤 작용이 있냐면 몸에 체득을 하는 건데 가서 이렇게 앞부분을 딱 했을 때, 이 문제는 내가 계산 실수를 많이 해. 이 문제는 오래 걸려. 이 문제는 힘들어. 이거를 계속 시험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면서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예 못 풀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다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물 흐르듯이 풀고 와장창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명심해야 될 거는 제가 항상 그때 가면 애들한테도 어머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특히 공부 잘하는 특히 여자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잔소리가 되게 심하거든요. 잔소리의 그 끝판왕이란 말이죠. 그 집요하고 스토커 같은 잔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돼도 시험 보란 얘기를 잔소리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원을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제 전화는 하나도 안 받고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가 와요. 우리 아이가 오늘은 악기 과목 공부한다고 못 가니 죄송합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공부 못하는 애가 그러냐? 아니에요. 공부 잘하던 애가. 득점 맞던 애가. 그리고 시험 전날 나타나서 보면 시험이 낯설다는 얘기를 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꼭 알고 계세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항상 얘기해요. 못 오더라도 집에서라도 시험을 봐라. 아니면 다른 학원 영어가 끝나고 와서 여기 와서 1시간이라도 시험을 보고 가라. 마지막까지 손을 놓고 이거에 보통 속칭 수학학원이나 어디 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감이에요. 그러니까 감을 잃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을 잃지 말라는 게 계속 숙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이라도 계속 봐가지고 계속 어쨌든 내가 어떤 걸 틀리고 어떤 게 오래 걸리는지 알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PPT가 한 50장 되는데 지금 앞에 한 2장 지났는데 힘든 날이 되겠네요. 근데 제가 앞부분을 이렇게 힘들어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디테일한 킬러나 이런 걸 다 써놓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나눠드렸어요. 보시라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시험지를 보면 이것도 애들한테도 말하는 건데 그 아이들이 가장 크게 망한 게 이 시험 보는 전략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첫 시험부터 제가 고등수학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이 극심하게 부족하잖아요. 분당에서 특히나 좀 빡센 학교 시험 좀 쉽게 나오는 데 말고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저희 그 아까 고3 수원 자의를 풀고 있는 그러니까 수투 자의까지 고3 수원 수투 자의 다 풀고 복습을 하고 있는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내정중 여자아이가 있는데 대진고 시험을 딱 보고 오더니 몇 개 틀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딱 얘기했어요. 이거를 사람이 시간 안에 다 풀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니네 학교 대진고 선생님들이 원래 좀 그래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 대진이나 중앙의 이런 시험은 아무 망설임 없이 들어가서 저 정도 수학 실력 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단 한 번에 오타랑 실수 없이 쭈쭈쭈쭈 풀어서 다 찍고 딱 나와야 다 맞아요. 거의 100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저도 자신 없어요. 가가지고 하다가 저도 이제 늙었잖아요. 계산 몇 개 안 되고 이제 이러면 저도 틀릴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저도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2 곱하기 3이 6인데 어느 날 8로 생각되면 그날은 8이라니까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시험 팁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애들한테 가서 얘기 좀 해요. 저는 이걸 정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하는 건데 시험 문제 분석 저는 고등학교 때 가서는 중학교 때 수학을 좀 많이 해가지고 다 끝낸 상태라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시험 분석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저는 딱 이게 되게 명점 몇 초면 가능해요. 어느 단원에 미지수가 몇 개고 어떤 식이 주어지니까 내가 몇 초 안에 풀 수 있다를 파악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상위권이 되면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이제 그게 보이거든요. 시험 볼 때도 그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당연히 첫 장이 쉬운데 애들이 시험을 망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그 쉬운 거 어제 풀었던 게 안 풀려서 여기를 풀고 다시 풀어보고 왜 안 나오지 다시 풀어보고 이제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속에 무의식 저편에서 이제 인생이 이번 생은 망했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러고 나서 밑을 봤더니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만 생각이 나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거였는데 뒤를 넘겼더니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으면 그때부터는 인지 능력이 확 깎이면서 그때부터는 안 풀려요. 그 시험 보고 나면 울고 나오죠. 집에 가서 풀면 다 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얘기해요. 첫 번째, 그날 자기가 전날 풀었던 문제 중에서 다시 풀려서 안 풀리면 일단 무조건 넘어가라. 2번 풀지 마라.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한 15분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15분에 가장 자기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일단 답을 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성공을 얻는다 그러죠. 소기의 성과에서 답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거고요. 네가 문제 분석을 해서 식을 정확하게 끝까지 해서 이건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아는 것만 먼저 풀라고 얘기해요.
이건 되게 익숙한 식이 있어요. 익숙한 식인데 풀다 보면 나오지 건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풀다 보면 나오지 풀다 보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풀 거예요? 이건 그럼 말리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것만 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와. 그럼 한 번만 풀고 넘어가라 그래요. 별표 치고. 별표를 치던 뭐죠. 이게 정하라 그래요. 세모를 치던 뭐.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푼 거는 풀었어요. 그죠? 풀었어요.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모르는 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 오래 걸리면 일단 스킵. 모르는 거. 풀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끝까지 안 보이는 거. 그 다음 검산이 필요한 거.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옛날에 그 어떤 여고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도 안 풀고 다 넘어가면 어떡해요? 그럼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뭐가 억울해요? 어차피 난 다 못 푸는데. 앞에서부터 풀 수 있는 것만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생각해도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럼 좀 마음이 편해져요. 어차피 난 풀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였지? 이게 모르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풀다 보면 나오는 거, 검사에 필요한 거. 돌아왔어요.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상품권을 준비할 거는데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예? 그렇죠. 검사를 제일 나중에 해야죠. 이건 답을 냈는데 맞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게 안 푼 게 산더미인데. 그래서 뭘부터 해야 돼요? 돌아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이거는 시간이 걸리면 풀 수 있잖아요. 돌아와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손을 대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부터요? 풀다 보면 나오는 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모르는 거. 최종적으로 시간이 나오면 검산이죠. 검산 제가 써놨잖아요. 분당지역 고등학교 시험 검산 못해요. 항상 얘기해요. 한 번 처음 풀 때 계산할 때 정신 차려요. 검산 절대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제가 들어가서 시험 봐도 검산을 못하는데 누가 하냐고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를 반에서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겠죠? 검산 못해요. 풀면서 이상하면 체크내놓을 수 있어요. 혹시나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모르는 걸 다 봤더니 어차피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럼 검사할 수 있죠. 그러나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시스템을 연습을 계속 시켜요. 그러면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특별히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높이고 시험 보는 연습을 높이는 거랑 별도예요. 이건 시험 보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시키시면 좋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디테일하게 써 있는 거는 다 나눠드렸어요. 그럼 뭐 질문하셔도 되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힘들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요거는 뒤에 제가 각 고등학교별로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입학전 겨울방학이 12일, 2월 있을 때 어쨌든 최소한 중간고사 기출 여력이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는 진짜 여유롭다 그러면 1년치 기출을 가지고 계속 기출시험 대비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 거는 도전 100은 중간고사 기출만 모아놓은 거고 고기집이라고 하는 건 1년치 기출을 모아놓은 거라서 학생에 따라 하고 있어요. 기출을 못 보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도전 100이라서 중간고사만 보는 학생도 있고 이거를 섞어서 보고 있는 학생도 있고 옛날에 이미 도전 100을 다 봐서 그 전년도나 다음 연도를 보는 학생도 있고 이건 학생마다 다른데 일단 기출시험을 봐서 최소한 입학전 겨울방학 때 중간고사만이라도 한 마이너스 2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이너스 2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보통 3, 4월에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되게 쉽지 않아요.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 시험을 계속 보고 시험은 항상 쉬운 학교부터 어려운 학교 먼저 보시길 추천드리고 네. 우리 애는 잘하니까 낙생부터 봐야지라고 낙생 시험 보면 고등학교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쉬운 학교부터.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쉬운 학교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분당이나 불곡 이런 걸로 먼저 보세요. 순회가 가끔 어렵게 내요. 순회가 어려웠던 시험지를 순회가 쉽다고 봤는데 못 보면 멘탈이 더 나가요. 나는 순회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확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당, 이제 유튜브 올라가면 또 항의 전화 오겠네. 분당, 불곡, 뭐 이런 학교, 쉬운 학교. 운중도 추천 안 돼요. 운중 가끔 어렵게 나와요. 운중이 가끔 어렵게 나오면 애들이 잘 보냐? 아니에요. 다 같이 망하는데 어렵게 되더라고요. 판교도 한번 어렵게 냈어요. 제가 추천드린 거는 제 기억에 꾸준히 쉽게 나온 학교는 불곡이랑 분당이에요. 근래 그걸로 보시길 추천드리고 어쨌든 중간고사 집중해서 하는 걸 말씀드리고 투트랙으로 수원 수투는 복습을 하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원 센이 복습이 두세 번 안 되면 수투 하지 말고 차라리 수원만 하시는 게 나아요. 미적분 하는 것보다 수원 수투 복습하는 게 나아요. 실제 그 수능도 수원 수투가 메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의도.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학기 중. 뒤에 가서 이제 중간고사별로 하나씩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제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를 보고 와서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못 봤으니까 이제 어머니 말씀 생각에 반성을 하고 그 5월달 꽃피는데 남들이 놀러 다닐 때 공부를 할 거라는 생각을 설마 하진 않으시죠? 애들이 놀러 다니는데. 그런 아이는 되게 드물어요. 그죠? 이게 중간고사 끝나고 시간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6월 말까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중간고사 끝나고 애들이 며칠은 놀아요. 그 노는 걸 막을 수 있다. 그 진짜 놀지 않고 아이가 중간고사 끝나고 그날 바로 와서 학원을 와서 공부를 하는 아이가 있냐고요?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지 않으실까요? 보통은 놀고요. 놀고 뭐 벚꽃 구경을 가네, 뭐 에버랜드를 가네, 뭐 놀고 그 이때 학교에 행사가 이렇게 많아요. 축제를 하네, 뭐 뭐냐 그 뭐라 그래요? 수행평가도 되게 많고. 그래서 보통은 제일 좋은 거는 이때 전 붙잡고 바로 기말고사 준비해요. 이때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어요. 이때도 그렇고 기말도 그렇고 보통은 겨울방학 때 학기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여름방학 때 다음 학기 준비를 하죠. 그럼 중간고사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기말이 여유가 없어서 보통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아니면 보통 기말까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 체제로 가야 돼요. 그리고 1학년 시험이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있잖아요. 둘 다 기말이 훨씬 어려워요. 둘 다 기말이 훨씬 내용이 어렵고 많아요. 1학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방, 직방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기. 지금 오늘 이제 내일 대진 시험 보는 순열 조합 나고 유리문제도 거기가 더 어려워요. 함수보다. 그래서 무조건 중간고사 끝나고 선행을 한다. 그건 진짜 의지력 깊은 아이들인데 제가 그 정도 선행을 하는 아이가 만약에 눈이 반짝반짝하고 진짜 잘 볼 것 같으면 어머니랑 따로 상담하면 뭐 예를 들어서 5월 끝나고 매일 와가지고 따로 선행 2주만 하고 간다. 이 정도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선행을 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우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해서 내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 얘기는 드렸어요. 네. 제가 이제 1학년, 2학년 시험 교재 말씀드리는데 1학년 교재는 일단은 기본은 이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보통은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중심은 센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앞부분 뒤에 게 안 된다라고 하면 센을 반복하는 게 추천드려요. 네. 사실은 센만 정확하게 한 서너 번 풀고 가서 분당 불곡 시험 보면 사실 8, 90점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뭐 여기 뭐 자이 마더텅 이 자이 마더텅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이 좀 부족한 아이들 중에나 아니면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센을 국어라고 풀린 다음에 자이나 마더텅에 나오는 정렬학 개출은 학교에서 프린트해서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내거든요. 그래서 센과 학교 프린트만 가지고 가서 보고 1등급 나오는 애들도 저희 반에 있어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수학을 너무 많이 하진 않았고 힘들어하면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착을 그러니까 여기를 하면 제일 좋은데 안 되더라도 일단 이게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는 일단은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나 그게 시험에 대비해 제일 기본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예요. 내신 대비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반복을 학교 프린트를 해서 그게 정말 달고 달라서 변형을 해도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하는데 얘는 모든 문제가 들어있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로 그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까지 가면 감당이 안 되는 아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사용 수능 기출에 그 학교 프린트를 만드는 베이스가 되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 그 EBS에서 나왔는데 전국연합 기출 지금 성남외고가 그 부교재로 쓰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같은 전국연합 기출인데 자기보다 좀 슬림한 게 있어요. 거기로 한정한다던가 그런 게 이제 어쨌든 그 시험에 아이가 최소한 한 3번은 반복을 하고 가야 되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쓰는데 중요한 거는 베이스를 센이랑 이런 걸 갔는데 어디까지 확장해서 보느냐예요. 왜냐하면 기출시험 연습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베이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문제가 들어와서 내신 고증이 많이 풀리고요. 낙생 부교재인데 낙생 부교재 나오기 전에도 중앙이나 대진보다도 중앙 이런 데서 시험 문제 많이 냈어요. 최강 TOT. 최강 TOT. 최강 TOT 수원수투 미적분 교재는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수학 게임도 수학 게임 뭔지 모르시죠? 제가 쓴 교재라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냈다고 비난이 쇄도했던 책이에요. 전국에 모두 나온 거에서 분당 대치에서만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고 여기에 제 안 써는 교재 중에 그 하이퍼 531이라고 강남 지역에서는 따로 강의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하이퍼 531 있는데 그거는 저는 프린트로 들고 있어요. 하이퍼 531 들고 있는데 그거는 되는 애들만 풀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가서 여기가 다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이퍼 531 뭐 제가 썼던 책 중에 심한 프린트 있는데 이런 거는 다 그
추가적인 거고 기본 베이스가 뼈대가 이렇다는 거. 그래서 기출 문제 풀고 교과서 단원 문제 테너 요게 시험 준비에 일단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얘기예요. 2학년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첫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이 몰려 있고 근데 애석하게도 여기가 시험 난이도가 제일 쉬워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난이도 조절에 대한 얘기인데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두 개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걸 못 푸는데 이걸 틀리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아시겠죠? 이게 되게 슬픈 일인데 우리 어떤 아이는 여기만 푸는데 우리 아이는 여기 있어. 점수가 똑같이 나오거나 재수 없으면 떨어지겠죠. 이게 여기 시험이 좀 심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2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5가 나오는 경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요 시험만 쉽고 다음 시험부터 안 쉬워요. 그리고 특히나 2학년에 가서 수원 수투가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내용이 어려워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만 되는 애들이 3, 40점으로 떨어져요. 우리 애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럼 어쨌든 제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첫 시험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고난도는 좀 퇴출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대진고에서 쓰고 있고 일단 학교 부교재 기본이에요. 우리 아이가 수학이 너무 많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학교 부교재, 학교에 있는 거기를 많이 푸시면 돼요. 그러면 분당이랑 분당 순회 정도 돼도 학교 프린트랑 센이랑 자기 몇 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80점대 중반은 나와요. 그거 만들 수 있어요. 3월에 시작해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것만 하면. 거기서도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12월, 1월 이렇게 당대하게 말씀드렸지만 막상 가서 거기서 안 되면 거기라도 시켜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멱살 잡고 끌어서 점수라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 열심히 보내자는 얘기에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고요. 이거 되게 커요. 제가 중간고사도 잘 보고 기말고사 잘 봤는데 등급은 3이 나오는 남자애가 있으면 왜 그러냐 물어보면 수행평가 빵점이에요. 뭐 이런 애들. 이게 점수 진짜 커요. 수행평가 1점 깎였어요. 별거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거 점수로 환산하면 시험 문제 한 문제 푼 것보다 더 커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수행평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 가져오면 수학신문 만들어 오라 그러면 제가 만들어주기도 해요. 제가 제일 잘 만드는 거는 고1에서 2차 방정식 문제를 하려면 황금비 있잖아요. 황금비 하는 거. 황금비, 한복에도 쓰이고 황금비에 자연에서 나온 황금비 피보나치와 수학으로 나온 이게 절묘한 조화가 나오는 그걸로 발표해서 애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수행평가도 되게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시험,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 보는 원칙 정해놓고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꼭 연습을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때는 계산이에요. 단원 자체가 다항식, 인수분해, 뭐 들어보셨죠? 다 계산. 근데 그 계산 중에서 중등 혹시 계산,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때 처음 배우는 3차식 곱셈 공식 인수분해 모르시죠? 뭐 그런 식이 있어요. 쓰면 아시려나? 정말 중요한 식이 있는데 그게 미친 듯이 나와요. 이제 애들한테 그거는 진짜 이렇게 머리 탁 치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몸에 완전히 벨 때까지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시간 안에 못 풀기 때문에 킬러 문제는 이런 거니까 나중에 애들 보여주세요. 어머님들이 지금 아시기 힘들 것 같고 여기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애들 보고 나중에 실제 갔을 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써놓은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 뭘 하겠어요, 그죠? 드릴까요? 결론은 세는 문제도 있고 그래프 해석이 중요한데 이 방정식 그리고 여기는 방정식의 유형별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정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정리 되게 힘들었는데 거기서 킬러 문제가 하나 나와요. 뭐 그건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고사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행 계획 세워도 하기도 하는데 이건 그냥 잊어버리시고 수행평가 만점 받고 그냥 기말 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월달 수행평가 만점 받고 기말 준비라고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든 학원들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저는 입장이 좀 다른데 애들은 다 원방울이 수포자 대한민국 수포자가 생기는 어제 제 초등 설명했는데 수포자 생기는 첫 단원이 분수거든요. 분수 나누기 힘들었던 기억들이 나시나요? 애가 왜 나누기만 하면 이렇게 안 되나? 나누기. 두 번째 수포자가 생기는 게 뭐 고등수학이랑 중등이 있는데 수포자 생기는 게 원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얘기가 달라요. 직방을 더 못해요. 직방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 옛날 기억나시는 게 직선이 쭉 있으면 1차 함수. 그거를 훨씬 더 못하고 문제가 훨씬 더 다양성이 커요. 원은 뻔하거든요. 원은 뻔하다는 애들이 저한테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그냥 알고만 계세요. 원방 말고 직방도 애들이 힘들어 할 거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 중등도형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중등도형이 그냥 뛰어넘어서 대충 했잖아요. 한 분도 있는데, 알아야 될 게, 이게 피타고라스 연습을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3-2 있을 때, 루트가 들어갈 때 피타고라스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 2-2로 가서 애들이 올라온 애들은 루트가 없어서 연습을 좀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많이 쓰여요. 여기 안에서도 쓰이고, 고의 미적분 가서도 쓰이고. 그래서 피타고라스랑 닮은, 좀 더 나가면 원의, 이게 3-2예요. 원주가 하면 3-2. 피타고라스 닮은 2-2인데, 요 내용에 심한 문제 연습까지는 아니고, 정확한 정리 있잖아요. 원주각이 뭐 중심각의 2배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원주각. 그 자체 내용은 알고 문제 적용하는 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안 풀린 것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 시험부터는 시간이 극심하게 부족한데, 이 닮음이나 피타고라스로 도형으로 풀 써서 편하게 풀 수 있는 거를 다항식으로 하나하나 다 때려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계산도 안 될 뿐더러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중등도형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중등도형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저희 말씀드렸는데 1-2 도형 되게 못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1-2 도형 뭐 너무 대충 해서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1-2 도형은 언제 쓰이냐면요. 기하에서 쓰여요. 그래서 나는 기하를 안 할 거다. 그럼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 애는 1-2 도형을 못했다. 그럼 기하를 하면 안 되고 미적분을 하면 되겠구나. 확통하라고 문과를 가면 난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2-, 3-, 3-에 딱 요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오는 뭐 삼각형 2차,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이건 별로 안 나와요, 고등학교. 중요한 건 요 세 개가 많이 나온다는 거고. 여기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여름방학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제발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워서 선행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름방학 짧아요. 제가 여기 학원 처음 차렸을 때까지만 해도 여름방학이 4주였죠. 4주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어머니들한테 의지력이 깊은 아이들은 여름방학을 6, 7주라 생각해라. 기말고사 끝난 날부터 와서 8월 말에 9월까지도 선행하기 전까지 해서 뭐 열심히 하자 해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3주죠. 3주. 이게 되게 짧아요. 2학기 준비하기도 바빠요. 이때 뭐 수원도 하고 수투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 수학학원이잖아요. 수학만 하겠어요. 영어도 밀린 게 산더미고, 과학을 뭘 끝내야 되고, 국어도 하고. 근데 애들이 첫날 가서 의욕인데 가서 시달리고 한 이틀 정도 오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와, 좋댔구나. 존나 힘드네. 밀리기 시작하고, 주말 되면 퍼지고. 이게 많은 걸 계획하지 마시고, 이게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2학기 시험 잘 보는데 집중하시면 돼요. 1학기에 잘 봤던 안 봤던. 그러니까 이때 해야 되는 거는 그냥 2학기 있는 내신 준비를 하시면 돼요. 뭐 그거 자체를 자의를 풀든. 이때 제가 정말 수원수투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긴 해요. 어머님들이 워낙 애들도 의욕이 있으면 좀 하긴 하는데, 저는 근데 되도록이면 2학기 있는 점수 안 나오면 거기 집중하거든요. 네. 이 고등학만 하기 추천드려요. 제가 수원수투 같이 하다 망하는 케이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등학만 하고 있으면 다른 학원 가서 몰래 수원수투를 같이 하면서 숙제를 되게 안 해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시험을 이제 가서 중간고사를 망하면 이제 그때 와서 얘기해요. 사실 방학 때 수원수투를 딴 학원이 힘들라고. 그것도 사실은 지가 안 풀어서 하나도 모르고. 이제 이러면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만 하길 추천드리고. 네. 2학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름방학에 2학기를 진짜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함수 그러면 그냥 옛날 얘기 듣지 그냥 들어주세요. 우리는 되게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되게,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저희 대수. 함수 그럼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1이 3으로 가고. 여기가 더 제가 가르쳐보고 제가 문제를 풀어도 여기가 훨씬 어려워요. 여기가 함수 자체가 이렇게 정의역에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가 함수 그래프 이어지는 거랑 이거를 애들이 훨씬 힘들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래 여기가 어렵기도 하고 여기를 많이 안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상 있는 걸 평생 해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하는 생각으로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여기가 점수가 다 깨져요. 1학기 때 잘 나가던 애들도 이 명제도 되게 힘들거든요. 명제도 하나, 뭐 기억이 떠올리시면 모르지만 하나하나 굉장히 힘들어요. 함수, 명제, 집합도 쉬워 보이지만 집합도 문제 어렵게 내면 문제 해석 못 하거든요, 애들 요새 아무래도 국어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름방학 때 진짜 하를 많이 해야 돼요.
상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안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저희 그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뭐 기억나시죠? 예, 성문 기본 영어가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성문 종합 영어가 명사로 시작하죠. 저도 어릴 때 이제 그거 그 링컨 연속물 막 이런 거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앞부분만 까먹은 거 아시죠? 다시 시작, 새 출발, 새 출발. 고등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새 출발, 새 출발. 여기가 그래서 약해요. 이 부분을 할 때 여름방학 때 많이 해서 잘 보면 등급이 지켜져요. 여기를 좀 많이 하실 좀 그리고 여기 올수록 전국연합기출 자의기출이 더 많아져요. 하 올수록. 그러니까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올수록 이게 자의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심지어 대진도 여기 볼수록 고난도보단 자의에서 더 많이. 그러니까 그 자의라고 하는 제가 자의를 많이 써서 그런 건데 다른 책도 있어요. 마더텅이라는 것도 그냥 전국연합기출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실제 진짜 어렵고 하고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 산술기하도 어려워하고 다 어려워요. 해보셔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애들이 상도 못하는데 하 훨씬 힘들어요. 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많이 그러니까 막 함수 세는 문제 이런 건 애들이 다 헤매요. 손도 못 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힘들다. 기말까지 되게 힘든 부분이니까 가장 힘들어하고 하는 거니까 그걸 알아두시길 바라고 겨울방학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오늘은 좀 쉬는 시간이라도 가질까요? 제가 아무튼 최대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겨울방학이에요. 그죠? 2학년 겨울방학은 고3 겨울방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가 수학을 마지막 반전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예요. 2학년 겨울방학.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1학년 겨울방학은 나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좀 이따 이제 2학년 시험 준비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 2학년 시험 교재는 수능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비극이죠. 그러니까 1학기 때 수학 1을 보고 2학기 때 수학 2를 보잖아요. 이거는 수능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죠? 실제 그 모든 학교에서 평가원이라고 하는 수능을 내는 단체죠. 그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내요. 그래서 이때는 수원 수투를 수능 평가원 고3이 내는 문제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게 수능이 1994년도에 시작됐죠. 그죠? 부사학번. 2번 보고. 그죠? 그때부터 해서 수능 문제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그죠? 그래서 줄이고 다이어트를 해도 자이스토리 수원 수투가 책이 이만합니다. 해설지를 보면 한 문제가 해설지가 빼곡하게 쓰여서 2-3장씩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 뭐 1등급 대진고 있는 애들도 제가 이때 겨울방학 때 하루 종일 오는데 시켜보면 되게 신기한 게 옛날에 선행을 했었어도 센 수원을 다시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안 볼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기억나? 바로 자의로 해도 돼? 아니요, 센 할래요. 보통 센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말 끝나고 센 수원하고 수원 자의를 하면서 수투 센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방학이 끝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게 되게 양이 작아 보이죠.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수원 센을 나가서 적어도 2-3번 복습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그 킬러 문제를 푸는 거를 제가 하나하나 붙잡고 다 풀어줘야 돼요. 수원 수투는. 이땐 저도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초보별로 풀 때는 제가 고생할 각오하고 해요. 이거는 그냥 강사의 그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고생을 안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뽑아서 풀고 그냥 시험만 풀면 편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고1 때는 생고생할 생각하고 그냥 하거든요. 이때 그 정말 동고동락하게 많이 풀어야 돼요. 이 수능 평가한 기출까지. 마더텅이든 뭐든. 근데 이때 보통은 수투는 센 정도 하지 못 건드려요. 도함수까지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냥 제가 낙생 대진 중앙에 1등급 나오던 애들도 가르쳐봐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수학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침에 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고3까지 다 풀어야 된다. 기하나 확통 대신은 절대평가가 돼 있으면 딱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센만 한번 딱 보던가 아니면 좀 더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교과서만 보고 가도 돼요. 이게 절대평가고 뭐 대진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만 보고 그 다음에 뭐 되게 비중을 줄이기 때문에 이때 가서 난 기하도 하고 미적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원을 고3 수능 거까지 해서 만든다. 그럼 수투는 언제 하냐? 여름방학에 밤을 새서라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원을 이때 만들고 수투생까지 그러니까 수원 만들고 수투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시기. 수원을 만든다는 의미는 정시 준비도 같이 가는 거예요. 수능 문제를 푼다. 수능 문제를 풀고 나가서 그 기출 문제를 풀더라도 기출 문제 자체도 다 수능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분당 지역은. 강남 당연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하랑 확통은 좀 살살 하시면 되고 문과다 확통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확통을 이제 그래도 수원을 많이 해야 돼요. 문과도.
같이 보기 때문에. 나는 외고다. 이제 거기 맞춰서 확인해야겠죠. 외고는 부교재가 정해져 있어요. 뭐 낙생이나 외대부고처럼 애들이 부교재가 알려져 있으면 다 외워서 오는 학교라서 매번 부교재를 바꾸는 학교랑 달리 일반적인 외고는 부교재를 정기외고는 좀 바꾸는데 보통 바꾸지 않아요. 잘. 그래서 뭐 성남외고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있는 거 그냥 준비를 하시면 돼요. 교재가 좀 달라요. 요즘 알아주시는 게 기본 책은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수능평가원 기출을 보잖아요. 그죠? 수능평가원 기출. 제가 이게 기출 내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수능평가원 기출인 자히스토리랑 마더텅을 하고 수능특강이라고 연계교재가 있어요. 고3 연계교재가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는 이 수능특강이 되게 얇은 책인데 레벨 1, 2, 3가 나오는데 여기 레벨 3 그 해 수능특강이나 전년도 수능특강 문제에서 괜찮은 게 있으면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대중국 강사, 교사예요. 고2 수업을 해요.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고2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고3 수업도 하죠. 고3 수업에 가서 수능특강 연계교재 수원2 수업을 하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거기서 애들이 되게 힘들었고 좋은 문제가 있으면 기억이 나잖아요. 네요. 여러 번 봤어요. 관연도 것도 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렇게 방학 때 연습시킨 다음에 나가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레벨 3만 모아서 올해 거, 작년 거, 여력되면 재작년 것도 풀리고 돌아가요. 그럼 잘하는 애들은 수능특강. 수능 완성은 안 돼요. 완성 나온 거 거의 못 봤어요. 그건 뭐 계산만 해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연계교재라고 하는 건 수능특강 1원에 나오고요. 수능 완성 여름방학 때 나오는데 완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특강에서 나와요. 예전처럼 어렵진 않지만 거기서 낸다는 거. 그리고 요거. 이것도 좀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 책을 준비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고2예요. 그러면 자히스토리를 사면 1월에 사겠죠? 그럼 그 1월에 산 책은 작년도 수능 문제만 다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공부를 했어요. 난 4월에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3월, 4월에 현 고3이 교육정 모의사를 보죠. 거기 문제를 내요. 그것도 좀 알아주세요. 그럼 거기서 뭘 풀면 되느냐? 거기서 이것만 풀면 돼요. 딴 거 다 준비하고 여력이 되면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3월, 4월에 여기 수원 문제가 나오면 수투 킬러가 여기 나오니까 이건 됐고 수원 킬러 여기랑 저 바로 넘어가면 여기 21번, 20번 있어요. 요거 두 개 풀고 가면 좋아요. 아니면 14번에 수원 나왔으면 요 세 개 정도. 이 세 문제. 요거랑 요거. 나온 적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실제 그렇게 풀려요, 제가. 애들한테. 이걸 애들한테 풀려서 본인이 이게 나와서 경험을 안 한 아이들은 제가 까먹고 있어도 지가 와서 제 컴퓨터에서 뽑아가요. 한 문제를 맞추는 게 얼마나 큰지 지금은 좀 감이 안 오시지만 지금 잘 안 오죠. 네. 수능에서 4점짜리 하나를 틀리면 그 몰려있는 구간에선 3,500등 정도 떨어집니다. 대학과 정원은 30명, 50명이죠. 갑자기 너무 숙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뽑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는 곳.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는 곳. 평가원, 기출, 그다음 교육청 기출, 경찰청 상관학교 문제 내는 건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많이 못 봤고 옛날에 대신해서 뭐 특작도 내고 1등급 수학도 내는데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고 보통 거의 여기서 내고 요거 두 개에서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낙생 같은 경우는 최강 TOT에서 들어온 내신 문제 나오는 것도 많이 봤어요. 낙생이면 최강 TOT를 풀리는 것도 괜찮아요. 되게 들어온 계산 들어온 적분, 미적분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걸 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계산이 오래 걸려요. 그걸 내더라고요. 저는 낙생 대진 선생님들 다 여기 모아놓고 시험지 주고 시간 안에 한번 풀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풀 수 있으니까 시간 안에. 저는 못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못하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 다 모아서 풀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참. 그랬더니 중간고사가 그렇게 시간이 부족해서 극심하게 막 한탄을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시험이 너무 쉬웠으니 이렇게 말은 더 어렵게. 풀어보고 하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눈으로 익숙한 문제면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준비 이렇게 합니다. 가장 어려워하죠. 그죠? 평가원 기출 내고. 명심해야 될 건 이때부터 수능 킬러 준비하셔야 돼요. 이 준비가 중요한 거는 또 말씀드릴게요. 뭐 여기 디테일하게 있는 교재 그 안에 들어가서 단원은 어차피 나눠드렸으니까 그건 안 할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수원수 아까 자유 말씀드렸잖아요. 한 3번, 4번씩 풀잖아요. 그게 수능 준비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걸 열심히 해서 방학 때 수원수를 이걸 많이 풀잖아요. 그게 수능 준비가 되고 그걸 가지고 공통부분 모의사 연습을 해서 수능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 꼭 하시길 바래요. 되게 힘들어요. 그 강의식으로 듣는 데가 좀 뭐든 아무튼 강사가 되게 힘들어요. 한 문제 한 문제 알려주기
되게 힘들거든요. 어디 가서든 좀 믿음직한 강사가 동고동락한 데 가서 이거는 하셔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그 대부분의 학원들이 고상감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풀어주기 싫어서. 풀지 못한 애들도 있고 풀기도 힘들어서. 저는 은퇴하고 싶다 그러면 애들이 자기 졸업할 때까지만 하자 그러죠. 그러다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 뭐 작년 특강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가 이거고요. 이건 별로 이제 뭐 나중에 가서 애들이랑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 수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이것만 알고 있어요. 이건 기억하실 수 있어요. 지수로그가 있고 상학함수가 있고 수열이 있잖아요. 그죠? 지수로그랑 수열은 94년도부터 거의 수능 범위가 보니까 공통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올 문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문제가 넘쳐요. 그죠? 그래서 수열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기억이 나실 때 여기서 뭐 수학 관련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옛날에 저희 이제 대학별고사, 저는 대학별고사 하는 수능이에요. 네. 그 예전에 점화식 뭐 이렇게 했던 게 막 규칙성 배운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안 나와요, 수열. 나올 게 그거 다 나오고 오히려 더 쉬워서 수열 같은 경우는 요새는 하나씩 대입해서 규칙하는 걸로 나오고요. 수능의 그 취지상 그 교육부 나온 취지상 하나씩 대입해서 규칙을 발견하는 뭐 교과를 탐구하도록 하자 뭐 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 알고 들은 게 이 상학함수 있잖아요. 상학함수도 뭐 들어보신 적은 있죠? 이 상학함수가 수능 범위에서 빠졌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죠? 돌아온 지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학함수는 최신 기출을 그래서 푸셔야 돼요. 옛날 문제가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신 기출이라면 최근에 나온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집도 옛날 거 있잖아요. 옛날 거 반영 안 된 거 옛날 딱 봤는데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보던 문제 이건 아닌 거예요. 그죠? 저는 실력 정석을 보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보던 문제도 아직 있어요. 이게 너무하네. 그때도 이게 몇십 년 동안 했다는 책인데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학함수가 그렇다는 거.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 극심하게 부족하고 평가원 기출 들어가고 지수로그 수열보다는 상학함수는 새로운 게 들어왔다. 이것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아이들이랑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거 위주로 보시라. 없어요. 문제가. 이게 뭐냐면 들어보셨을까요? 제이코사인 법칙 들어보신 게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98년도에 수능을 봤어요. 첫 수능. 수학이 97년도에 엄청 어려웠다가 98년도에 시문 바람에 저는 이제 아무런 메리트가 없이 재수를 했죠. 98년도 첫 수능에 단답형 중화식 첫 문제가 j 코사인 딱 한 번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쉬운 게 나오더니 나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있다가 빠졌어요. 수능에서.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j 코사인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통 부분 킬러 22 수투 미분 나오는 거 딱 전 문제로 나와요. 21번. 이것들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양산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유사 문제들이 있죠? 그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 계시를 중요하고 수열은 하나씩 규칙성 찾는 속칭 얘기하는 대입과 노가다 위주로 많이 나온다. 그러나 점화식을 하는 처음에 배우는 거를 기본기를 배우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나 지금은 그냥 노가다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짐작은 하셨겠지만 여름방학은 수투만 하기도 바쁩니다. 수원이 낯설어요. 그죠? 수원이 낯설고 힘들죠? 수투는 어려워요. 낯설지 않는 어려워요. 여기는 왜 어렵냐면요. 여기 도함수 활용이라는 데가 뭐냐면 속칭 얘기하는 미분, 다항함수 미분, 2차함수, 3차함수 미분, 그러니까 문과 미분이죠. 문과 미분 킬러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근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과 미분은 예전에 이 다항함수 미분이 옛날에는 이과 시험 범위이기도 했어요. 10몇 년 동안. 그래서 이과 킬러, 옛날에 막 한 10년 전에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교육이 조장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학교에서 못 가르치고 이래서 수학학원이 성행하고 뭐라 그러지 공교육이 황폐화되면 뭐 이 기사 나왔던 그 어려운 문제 나왔던 데가 여기예요.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문제도 그거보다 쉽게 나오지만 그런 게 있어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이걸 다 아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걸 줄여서 이 두 개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각 평가원에서 내는 이 아이디어는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한 문제를 푸는데 단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단계가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어려운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나온 문제를 내신에서 낼 때는 이렇게만 하게끔 문제를 내요.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럼 애들은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에서 푸는 문제가 줄여서 있는 하지만 그 아이디어랑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그 실제 어렵게 나와서 실제 여기서 강의식으로 하면 한 문제당 2, 30분 걸리는 그 킬러 문제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이때. 지금 중3 애들이 저희 반에서 그걸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시키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네가 2년 뒤에 이게 기억이 날까? 그렇지만 일단 해요. 뭐 하는데 기억이 나면 좋고 그때 가서 하나라도 기억이 나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때 진짜 오래 해야 돼요. 이때까지가 저랑 많이 보는 시기예요. 매일 와서 동고동락하는 시기예요. 고3 되면 제가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아 보면은 센이나 교과서 정도만 하고 여력이 되면인데 그냥 여력이 되면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이제 제 언어를 알아들으시겠나요? 여력이 되면 그냥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해도 토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해도 뭐 제가 미분 도함수 얘기하지만 적분이랑 앞에 연속 미분 쉽냐? 안 쉬워요. 거기 문제도 보면 눈 돌아가요. 그 말씀드리면 여기도 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수학이 어렵고 수학 쉬워진다. 아니에요. 저 수학 어릴 때부터 많이 했고 절대적으로 난이도를 보면 2011년인가 수능이 역사상 가장 어려웠어요. 등급도 제일 낮고 두 번째 수능이 저 고2 때 본 97학년도 수능이죠. 어렵긴 했어요. 난이도 체감상. 근데 왜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저희가 97년도에 어렵게 나왔던 그 문제들이 지금 정석 필수에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을 떠올리시면 알지만 저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 어릴 때는 그 일반 수학, 공통 수학 하는 그게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미적분 문제가 어렵게 안 나왔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일본 본고사 문제 있을지 몰라도. 이게 그 수능 제도 생긴 뒤로 저 이제 대학 가고 나서 나중에 강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킬러 문제 나올 때 그 대학 교수들이 양산한 그 미적분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이제 저희 면접도 보고 강사 모집하는데 강사 오랫동안 한 거 말고 뭐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와서 옛날에 수학 좀 날렸는데 잘했다고 생각해서 직장 생활하다 저희 와서 시험 보면 빵점 나와요. 수학 자기 잘했는데 요새 쉽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이거. 애들이 요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애들은 수학 못하고 공부 못하지라고 얘기하면 저는 웃어요. 가서 시험 한번 봐보시죠. 그 정도로 힘들어요. 여기. 그러니까 딴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는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간 기말 보면 돼요.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킬러지만 시간이 훨씬 부족해요. 수험보다. 시간 싸움이에요. 수원은 낯설지만 수투는 눈으로 보고 다 알고 가서 풀면 풀릴 것 같은데 시간이 극심하게 부족해요. 중간보다 기말이 훨씬 부족해요. 기말에 정적분 계산하는 게 넓이라서. 그래서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하고요. 이때 킬러는 뭐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건 쭉 보세요. 기말고사 시간이 계속 부족하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면요. 그러니까 진짜 계산이 느린 애들은 낙생에서 옛날 수투 진짜 계산 빡세게 나왔을 때는 60점 벽을 아무도 못 넘더라고요. 못 풀어요, 시간 안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대학을 옛날에 가기 잘했구나. 진짜 힘들어요, 요새 애들. 좀 안쓰럽죠. 뭐 이런 얘기를 애들 앞에서 하진 않지만 빡세요. 그리고 이 킬러, 고3들이 나와서 함들한 킬러를 그냥 태연하게 학교 시험에 내요. 대진 학생이. 그럼 얘네들이 안 낼 수 있냐? 안 낼 수 없어요. 왜냐면 쉽게나 애들 다 맞거든요. 이 동네 그렇잖아요. 그게 그냥 서로 비극인데 서로 저희가 다 같이 저기 어디 뭐 자벌드 같은 데 모여서 다 같이 공부하지 말자고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어차피 치킨 게임이라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제 2학기 겨울방학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거의 다 했습니다. 수능 얘기는 저희 거의 안 할 거예요. 그 취지랑 수능 거의 얘기를 할게요. 뭐니까. 이때는 고3인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고3의 겨울방학은 어쨌든 고3이잖아요. 그죠? 뭐 수능 준비하는 거예요. 평가원 기출 복습하고 선택 과목 준비해가지고 한다. 근데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어느 학원을 다니던 저희 다니던 걸 하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인강 있잖아요. 인강이든 현강이든 1타 있잖아요. 1타.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사탐이든 과탐이든 이거 하나는 따라가는 게 좋아요. 얘기를 들어요. 우리 애는 아직 그거 들을 생각이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중간에 들어가서 나중에라도 따라가길 바래요. 명심하셔야 될 거는 걔네들이 1등급 있는 걸 표방을 하지만 실제 대상은 2, 3등급이에요. 층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가 너무 잘해서 아직 들을 필요가 없으면 후에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이걸 따라가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그게 불안감을 없애는 길이에요. 최신 트렌드도 듣고 뭐 나오는지도 듣고 불안감도 없애고 그리고 사탐이나 과탐에 뭐 틀려도 다 같이 들리고
대세에서 맞을 때 다 같이 맞는 게 대학을 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남들 듣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이때 가서는 학원도 학원이지만 현강이든 인강이든 각 과목 대세 과목을 하나씩 들으면서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따라가면서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어차피 뭐 스케줄 짜기 나름이니까. 네. 고3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특강이라는 연계 교재에서 계산 바꿔서 시간이 극심하게 부족하게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내가 아는 문제를 가지고 계산 연습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 계산이 개빡세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점수가 생각외로 안 나오지만 그렇다고 더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생각외로 준비보다는 애들이 그냥 이걸 많이 풀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신 부담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가장 부담이 커요.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이 가장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내신은 2학년 2학기예요. 학생부 종합도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건 2학년 2학기 성적이에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여기는 생각외로 많이 안 봅니다. 여기는 어차피 수능 특강에서 다 같이 내는 걸 알아요. 수학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과목 다 연계교재에서 바꿔서 돼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수능 공부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3 내신은 이때쯤 되면 고3 내신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거나 아니면 나는 정시거나. 나는 정시면 이제 시험이 어느 날 나는 정시면 이제 엄마가 오늘이 중간고사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지. 너 오늘 왜 일찍 왔어? 오늘 시험 봤어. 그런 현상이 이제 이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때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 아까 2학년 때까지 진짜 하고 이제 겨울방학부터는 수능 이제 같이 준비하면서 가는 고3 스케줄. 고3 스케줄은 달라요 완전히. 그거에 따라서 쭉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능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고 각 학교에 있는 것도 뒤에 써놨으니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기 핵심 그거예요. 항상 말씀드린다. 킬러 줄어들고 중킬러 올라가고 중킬러 올라가서 문과든 이과든 그 수학 이제 많이 안 하면 되게 힘든 시기가 됐고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작년 문제가 이래요. 평소 유형이 아니라 생각이 필요한 문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나왔던 문제로 계속 연습하고 모의고사 많이 풀었던 애들이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수학을 생각해서 잘하는 애들, 좀 생각 많이 하는 애들 말고 교과서나 본질적인 내용을 생각을 많이 해서 수학 실력이 본질적인 게 높지 않고 그냥 나왔던 문제를 계속 풀고 채점하고 버채점하고 답하는 애들이 많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능 평가원에서 이제 시험을 낼 때 시험 그 교수들이 들어가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 다 쭈르륵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비교하면서 내잖아요. 안 내려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새는 그 시중에 있는 유명 인간 강사들 교재를 다 들고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안 내거든요. 근데 그 안 내더라도 거길 비슷하게 많이들 내는데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일부러 그걸 좀 배제한 느낌이에요. 배제한 느낌이 일부러 배제해서 그냥 인강 따라가고 학원 따라가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걸 내게 하겠다라는 연습을 그러니까 노력을 나라에서 좀 하고 있다. 그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 얘기예요. 체감 난이도 먹고 굉장히 생각으로 어렵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단일하게 됐을 때는 킬러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있으면 1컷이 92, 그러니까 4점짜리 중이니까 92나 88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요새는 수원수도 공통의 킬러가 있고 미적의 킬러가 두 개잖아요. 그죠? 일단 두 개는 애들이 틀려요. 버려요. 고3 애들이. 안 버릴 것 같죠? 우리 애는 끝까지. 일단 버려요. 그리고 하나 더 틀려요. 그래서 1컷이 보통 86, 88이에요. 1컷이 생각외로 되게 낮아요. 낮은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킬러 양쪽을 푸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고3을 준비해서. 풀 능력이 되더라도 그 시간 많으면 풀 수 있어도 시험장에 가서 딴 거 맞추면서 검사하면서 거기까지 손대가지고 푸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수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는 수능에 대해서 써놨는데 좀 먼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뭐 학원으로 저 상담을 신청하셔도 알려드릴 테니까 수능에 대해서 쭉 다 써놨어요. 제가 수능 단원별로 좀 다 써놓은 거를 그냥 드리려고 쓴 거니까 한번 보시고 각 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뭐 오늘은 각 학교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냥 요약만 해드릴게요. 예전에 비해서 쉽게 나와요. 예전에 첫 장에서 어렵게 나오고 계산이 복잡했던 학교가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쉽게 나오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고난도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대진고가 약간 분화됐어요. 1학년 시험은 예전보다 쉽고 2학년 시험은 예전보다 시간이 부족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대진고 2학년 시험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수완수가. 대진고 2학년 시험이 고난도에서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2학년 시험을 그 시간 부족한 시험을 내가 정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잘 맞는 애들이 되게 드물어요. 되게 힘든 시험이다라는 거. 2학년이야. 1학년은 생각보다 쉬워서 점수가 애들이 잘 나와서 애들이 멘탈이 나가요. 나 그럭저럭 본 것 같은데 등급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요새 좀 쉽게 내요. 1학년은. 그래서 고난도 위주로 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준비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신 준비를 옛날에는 워크북이라서 강남 문항을 시켰는데 기본 문제 있으면 저희가 이제 센 있는 거 대표 유형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워크북도 바꿨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는 아예 고난도 변형이랑 모의사 변형을 워크북에 넣어서 학교 분류 풀리고 기출문제 풀고 응용 기출 푸는 거를 아예 바꿨어요. 학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대진해서 빼면 이제 워크북에서 고난도 변형을 제가 빼겠죠. 모의고사 변형이나 고난도 변형 문제는 저희가 분당 강남 서초에서 나왔던 그동안 2018년 이후로 나온 문제를 다 유사 문제를 긁어다가 이제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애들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낙생이죠. 또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낙생 준비하는 애들 이거 다 풀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다는 아니겠죠. 난 낙생이 집이 가까워서 가지만 나는 셀을 풀고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 어디 학교 가려고? 낙생이요. 왜? 집이 가까워서요. 아, 그래? 집이 가까우면 다른 학교도 보평도 있고 운정도 있고 뭐. 네. 그래서 아무튼 문화에도 문제를 많이 풀고 하시면 되고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인기가. 그렇다고 함부로 보내시면 안 돼요. 점수 안 나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수학에 진짜 소질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낙생보다 중학이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쩔 때는. 여기는 문제를 너무 잘 내고 전 과목이 다 그렇다는데 아무튼 중앙 가서 잘하는 애들이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이 진짜 저돌적으로 열심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중앙 가면 너무 고생해요. 저돌적으로 열심히 하는 애들은 대진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좀 좋고 하는 애들이 여기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그 과학중점학교가 분당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중앙, 낙생, 모평 하나 더 생겼죠? 서현. 네. 그래서 서현이 이제 과학중점학교가 됐고 여기는 올림피스 평가문제집이란 걸 좀 쉬운 걸 하나 하고 고난도 7%까지 내는데 인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요새 떨어지다 보니까 과학중점학교 하고 국어 영어 쉽게 내려고 노력을 해서 인기를 회복 중이에요. 회복될지는 미지수인데 전 싫어요. 아직까지는.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왜냐면 제가 여기 학원 차렸을 때 영덕 진짜 싫어하는데 요새 영덕 그렇게 싫어하진 않거든요. 옛날에 싫어했던 이유는 영덕 고3 애들이 왔는데 이젠 되겠죠? 여기 편집해야 되나? 아니 담임선생님이 공공됐다고 고3 때 넌 자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대놓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저희 반 영덕 고3이 한 10몇 명인데 한 2명한테 한 거예요. 자퇴하라 그러고. 그리고 고3 영어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그게 대학에서 GRE 영어 단어집을 외우라 그러고 정시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싫어했었어요. 지금은 아니고. 네, 아무튼 그렇게 했고 여기도 이제 고난도를 버렸다는 거.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제가 되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게 뭔가 되게 멋있게 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써놨어요. 오늘 이걸 가져가서 보시면 좋아서 제가 발표 자체는 이제 했는데 탄탄한 초상위권 비중이 줄었고요. 여기도 이과가 많아요. 서현, 문이과 반반 여기도 많은데 지금은 문과가 많은 학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과가 많은 학교는 이제 동탄국제고나 성남여고나 이제 그런 학교고 나머지는 다 그냥 대세는 다 이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옛날에도 이과 수능 만점도 나오고 잘하는 학교긴 해요. 요 근래 최신에 이제 인기가 많이 줄었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많이 줄었죠. 미달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인기가 많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분당고 애들이 있긴 하거든요. 시험 문제를 얘네가 딱 그렇게 내요. 쌤 풀고 학교 프린트에서 주는 전국연합 기출 풀고 가면 80한 8점 정도 나오게 돼요. 80한 5. 그러니까 쌤 많이 풀고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학교 프린트가 예를 들어서 명제 이렇게 나오면 명제 교과서에 있는 고수준의 문제가 나오고 조금 이렇게 단어 문제 나오다가 마지막에 킬러 문제 한 2문제가 들어간 다음에 그걸 풀어줘요. 그럼 이제 각 단원별로 킬러 문제가 보통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한 6단원, 5단원 되면 한 10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반복하고 가고 앞부분을 가서 계산을 잘하면 90점보다 좀 덜 나와요. 한 80몇 점까지 나오고 그 이유는 자기 능력. 요 정도 내는 학교가 분당인 거예요. 그죠? 순회는 그런 킬러 문제를 주지 않고 내지 않아요. 가끔 너무 급발진을 해서 어렵게 내가지고 저희를 당황스럽게 하지만 보통은 그냥 센 정도 학교 프린트 내면 되긴 해요. 불국은 요새 되게 계속 쉽게 내더라고요. 옛날에 어렵게 내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딴 데 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어렵게 낸다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냥 이것도 그냥 제가 진단평가 그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담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오신 분 중에 혹시 하시고 싶으시면 신청하시면 좀 상담해드릴게요. 제가 진단평가 상담하시면서 제가 되게 솔직하거든요. 솔직해서
제가 막 솔직해서 저 학원 다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저께도 어머님께서 당황하시더라고요. 학원을 계속 안 다니고 있는데 진단표가 되게 잘 본 거예요. 중1이. 고등상을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학원을 안 다니고 집에서 하다가 다른 학원을 다녀서 강의실을 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칭찬했어. 좋은 학원이라고. 거기를 계속 다니시면 일단 잘할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당황해서 안 다녀도 되냐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괜찮으니까 제가 상담을 진짜 성심성의껏 전화로도 해드리고 방문하면 해드리니까 진단평가 대수 부분에 점검을 받고 싶으시면 그리고 지금 중3이잖아요. 그죠? 가고자 하는 학교 기출시험 보고 나시면 제가 전화라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신청 학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올라놨지? 네. 제 유튜브 사진을 좀 바꿨어요. 최신에 했던 걸로.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